자, 3과 핵심 문법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첫 번째 핵심 문법은 수동태입니다. 일단 수동태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능동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동태는 그 반대예요. 행동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즉,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을 통해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자, 이때 목적어가 바로 the letter죠. 이 letter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주어 he가 쓰는 행위를 했어.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대상으로. 그 편지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여지게 된 거죠. 자, 쓰여진 상태를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쓰여진 상태이다 또는 였다라고 해서 비동사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주어는 어떻게 바꿀까? 주어. 자, 이 주어는요,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by 힘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 by가 누구누구에 의해 또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he를 쓰시면 안 되고 목적격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다라고 하면은 주어가 무엇 되다, 당하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런 형식의 be, pp, by 이런 공식의 문장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 수동태는요. 목적어가 오는 능동태 문장, 즉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문장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앞서서 본 것처럼 the letter, 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갔죠. 자, 그런 다음에 동사 wrote가 BPP 형태인, 즉 비과거분사, 요거를 앞으로 이제 PP로 부를게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능동태의 wrote가 was written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이 비동사. 비동사 여러분, am, is, was, were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때 am, is는 현재, was, were는 과거입니다. 그 시제 누구한테 맞춰준다? 능동태 문장에 있는 그 동사 시제. 자, 여기서는 wrote였잖아요. 그럼 과거잖아요. 그래서 was를 쓴 거예요. letter는 단수, wrote는 과거. 그래서 was. 그 다음에 단수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was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가 단복수냐, 또 인칭이 여러분 I, 또 you, she, he, it, they 이런 거에 따라 주어 그 동사, 비동사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의 인칭 수에 따라서 am, is, was, were 중에 골라 써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능동태 주어는 뭘로 바꾼다? 예, by 목적격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개의 예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삼형식만 가져왔어요. 그럼 삼형식은 뭐예요,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동사에만 볼드 표시를 해 놓았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동사는 현재, 세 번째, 네 번째 동사는 과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내렸죠.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적격을 주어자를 내리는 거니까 주격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때 첫 번째 비동사는 뭐에 일치시켜라? 일단 원래 동사의 시제, 현재, 그다음 앞에 있는 주어의 수, 그래서 is, are 썼어요. 마찬가지로 원래가 과거야. 단수, 복수야. 그래서 was, were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동사를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규칙 변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불규칙 변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 과거분사, 이 형태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규칙 변화는요.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불규칙은요. 암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자료를 드릴 거고 이 별도 자료는 여러분 선배가 저에게 학교에서 외우라고 줬던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지금 테스트 보는 거에 관련해서 계획을 좀 다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규칙 변화만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ed 붙여요. 그런데 이미 e로 끝나면 d만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린에다 ed 붙였죠? 근데 use는 그냥 d만 붙였죠. 그 다음 y로 끝나면 자음 플러스 y일 때와 모음 플러스 y일 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음 플러스 y일 때만, 이게 지금 대문자로 써졌는데 소문자 i입니다. 자음 플러스 y일 때만 이렇게 y를 i로 고치고 ed고요. 모음 플러스 y야. 모음 플러스 y는 i로 안 붙여요. 그냥 ed 붙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나. 그런 애들은 요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ed를 붙여요. 자, 보세요. 모음, 자음이죠. 그래서 자음 하나 더 쓰고 ed 이렇게 붙였죠. 자, 요거 유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be, pp, by로 쓴다라고 했어요. 이 by는 뒤에 목적격 형태의 행위자를 쓰는데 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생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특정할 때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특정할 때 이럴 땐 생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불특정하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주어일까? 바로 막연한 일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영어에서 people, you, we, they입니다. 그럼 얘네가 여러분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뀌면 by people, by you, by us, by them이겠죠. 이런 애들은 보통 생략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예문에 보시면 someone을 지금 써놨는데 someone 자체가 누군가죠. 즉 그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때로는 누가 했는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굳이 by 행위자가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예문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어를.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 다 영어로 말하겠지. 그지? 자, 이때 English를 주어로 내렸어요. 현재입니다. 그리고 단수예요. 그래서 is. 그리고 speak, spoke, spoken입니다. 불규칙 변화예요. 그리고 in the US는 이제 전치사구니까 빼고 앞에 있었던 people을 지금 뭘로 내려요? 네, by people로 내리는데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다음 누군가가 깨트렸어요. 창문을. 자, the window 얘를 주어로 내렸어요. 과거네요. 과거고 단수니까 was, break, broke, broken. 3단 변화일 때 얘는 불규칙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someone을 어떻게 내린다? by someone으로 내릴 수 있는데 누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문만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수동태 자체가 BPP잖아요, 여러분. 이 BPP에서 이 비동사의 일단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을 쓰면 be not pp예요. 의문문을 쓰게 되면 주어 앞에 동사가 나가잖아요. 그때 b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뒤에는 pp를 그대로 남겨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의문사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 비동사 앞에 의문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심어졌어요. 탐에 의해서. 자, 요거는 현재 시제인 경우이고요. 요거는 과거 시제인 경우예요. 나무들이 심어졌어요. 탐에 의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비동사가 기준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동사 뒤에 나 붙였고 주어 앞에 비동사 오고 마찬가지로 were에다 나 붙여서 weren't.
자, 주어 앞에 were, 뒤에 pp는 그대로 남겨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현재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없을까? 자, 미래일 때는 우리가 조동사 will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수동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어, 조동사, 그다음 be, pp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미래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will 쓰시면 돼요. will, be, pp 이렇게. 그럼 이번에 부정문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지워볼게요. 여러분,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동사가 기준이야. 아까는 비동사가 중요했잖아요. 조동사가 들어가면 이제 조동사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잠깐만요. 네. 자, 조동사 뒤에 not을 쓰시고 그리고 be, pp의 형태로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의문문이 되면 주어 앞에 뭐가 조동사가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주어 BPP의 형태가 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탐이 심을 수 있다 나무를. 자, 그럼 일단 요거를 수동태로 먼저 바꿔보면 trees가 주어로 와야겠죠. trees. 그 다음에 조동사 can. 그 다음에 plant를 BPP로 바꾸면 be planted by Tom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심이 뭐다? can이 중심이죠. 그래서 부정문을 바꾸면 can't, be, pp가 되는 거고요. 의문문이 되면 주어 tree 앞에 can이 나가고 뒤에 그대로 be, pp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삼형식의 수동태만 봤어요. 이제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간목이라 써볼게요. 간접 목적어는 indirect object라 해서 IO라 써요. 그럼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 씁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간목, 직목 두 개이기 때문에 둘 다 수동태 주어로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2번이 진짜 중요해.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하면 여러분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했어? 뒤에 그때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써주셔야 돼요. to, for, of. 그럼 누구 앞에 to, 누구 앞에 for, 누구 앞에 of는 누가 결정하냐? 바로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긴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for, of 쓰는 동사만 외울 거야. 자, for 쓰는 동사 make, buy, get, could, find. of 쓰는 동사 ask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바로 그 동사들이었어요.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도 간접목적 앞에 전체 썼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make, buy, get, cook, find, ask 이거 딱 외우시면 돼요. 자, 실제 예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가 주었어요. 나에게 무엇을 책을 사 주었어요. 자,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어요. 그다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어요. 자, 이때 주어가 I는 단수죠, 여러분. 그래서 was 썼고요. some 복수는 복수죠. was 썼어요. 왜? 단수 복수고 그다음에 gave가 과거니까. 그다음에 give, gave, given PP 형태 썼어요. 마지막 중요한 거. 간접 목적어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전치사 to를 썼어요. 왜요? make, buy, get, cook, find, ask에 give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우리가 외우지 않은 동사는 전치사 to 쓴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직접 목적어는 어때요? 간접 목적어 주어라고 하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면요. 얘는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녀는 질문했어요. 나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온 경우. 자, 이 경우에는요, ask가 지금 과거로 되어 있고, I나 a question이나 전부 다 단수. 그래서 was. 그 다음에 ask는 규칙 변화니까 asked 썼어요. 자, 그런데 요 간접 목적 앞에, me 앞에 뭘 썼어요, 여러분? ask는 of 쓰죠, of. 하지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직접 목적어만 남을 때는 어떻게 써요? 그대로 썼어요. 가끔 직접 목적어 앞에도 전치사 쓰는 친구인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어, 행동, 즉 동사의 행위 주체가 행위 대상, 어, 그 대상이 직접 목적어잖아요. 직접적인 행위 대상, 뭔가 전달해주고 사주고 써주고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을 수동태 주어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자연스러워요. 특히나 아까 for를 쓰는 동사도 있었죠. magpie, get, find. 얘네들은요.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로 씁니다. 간접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to를 쓰는 일부의 동사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send, bring, sell, write, read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예문에서 직접 목적어 한 표시를 해볼게요. A letter, a cake, books예요. 그래서 주어로 다 내렸어요. 자, 그리고 동사를 볼게요. 일단 다 과거죠. 단수니까 was. 요거 a cake도 단수니까 was. 요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또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요건 books 복수죠. were. 자, 그다음에 write, 그다음에 made, bought 전부 다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written, made, bought 썼어요. 자, 뒤에는 다 간접 목적어 남아 있죠. 그죠? 이때 write은 make, buy, get, cook, find, ask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to 썼어요. 하지만 make, buy 둘 다 make, buy 뭐 쓰는 애들이에요? for 쓰는 애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동사는 반드시 암기합시다. make, buy, get, find, ask.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볼게요. 일단 오형식 문장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 주어, 어, 자, 오형식 다시 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때 여러분이 이 보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는 내가 주어로 보낼게. 그리고 얘를 BPP로 바꿀게. 그리고 주어는 내가 by 목적격으로 바꿀게. by 목적격. 얘는 주어. 여기는 BPP.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를. 자, 여기서요.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내렸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 경우냐? 지금 보시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일 때는 그냥 내렸으면 돼요. 자,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그는 불러요. 나를 천재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미는 I로 내려왔죠? 그래서 BPP, be cold 썼어요. 근데 genius 어때요? 그대로 내려왔죠. 자, 그는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미가 I로 내려왔고요. BPP was made 됐어요. 그런데 happy는 어때요? 그냥 뒤에 썼어요. 물론 주어였던 원래 he는 by 힘으로 맨 뒤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요거 그냥 문장 전체 수동태 만드는 테스트 볼 거예요. 지금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제가 필수적인 부분만 지금 밑줄 쳐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 볼까요? 그가 말했어요.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미가 주어로 내려왔고요. was told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가 자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미가 I로 내려오고 was found sleep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어려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목적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부러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를 주어로 내린 걸 다 I로 지금 통일을 한 거고요. 실제 문장에서 여러분이 그거 반드시 해석하셔서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보어인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난이도 높은 거죠. 요것도 별표. 되게 중요해요. 자, 지각동사랑 사역동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특징은 둘 다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도 쓰지만 현재 분사도 씁니다. 자, 이때 동사 원형인 애들은 다 뭘로 바꿔준다? 똑같이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그럼 현분이 아니라 현부가 아니라 현분, 현재 분사. 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앞서서 봤잖아요. 슬리핑 어때요? 그대로 써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역동사에는요, 아시다시피 make, have, let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동태 쓰는 것은 make만 씁니다. have하고 let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바로 예문으로 한번 보죠. 그가 만들었어요. 또는 시켰어요. 내가 청소하기 시켰어요. 근데 지금 얘가 동사 원형이죠. 미가 I로 가고 made가 was made가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린이 투부정사로 바뀌었죠. 두 번째, 그는 봤어요.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봤어요. 자, 동사 원형이죠. 똑같이 미가 I로 가고 so가 was seen이 됐어요. 남아있는 read는 뭘로 됐다? 투부정사 to read로 됐어요. 자, 근데 세 번째로 보시면 그는 들었어요. 내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는 현재 분사가 쓰였죠. 자, 미가 I로 가고 동사 heard가 was heard가 됐어요. 하지만 현재 분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뭐만 바뀌었습니까? clean, read만 수동태로 바꾸니까 투부정사로 바뀌었죠.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구의 수동태. 일단은 여러분이 동사구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은 구라는 건 뭐예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동사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구가 와서 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ake라는 동사, take의 과거 took죠. 얘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뭐 데려가다 가져가다 막 이런 뜻 있잖아요. pu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took 다음에 care of가 붙었어. put 다음에 of가 붙었어. 그럼 이때는 완전 새로운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돌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네들도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her baby, the meeting이 어떻게 해요? her baby, the meeting으로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때 바로 이 첫 번째 오는 애 얘만 BPP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BPP, BPP.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첫 번째 care of 그다음 open은 어떻게 하느냐? 얘도 그대로 써요. care of, off. 그리고 나서 저 앞에 있었던 이 she 어떻게 해요? 당연히 by her. he 어떻게 해요? by him으로 써요. 그럼 이때 와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 of, by, of, by 붙는 거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사구의 수동태를 쓰다 보면은 전치사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는 이게 동사구의 수동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2학년들 그 초반에 주로 나오는 동사구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예요. turn on, turn off. 뭔가를 켜다 끄다 있죠? 요거 많이 나오니까 문제 푸시면서 요 동사들의 수동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잘 모를까 봐 혹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면
Tom turned on the lights. 자, 탐이 켰어요. 불을 켰어요.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the lights. 그 다음에 복수고 과거죠. were. 그 다음에 turned 규칙 변하니까 그대로 turned. 그리고 나서 on. 그냥 써야죠. 붙여 써야죠. 그리고 by Tom. 이렇게. on by 붙어 상관없어. 왜? 이거 수동태였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be, pp, by, 행위자의 수동태만 봤어요. 그런데 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른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아쉽지만 수거처럼 암기해 주십시오. 암기. 그런데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표시를 해볼까요? 얘네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얘는 또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일단은 be filled with. 요건 수동태가 맞아요. 수동태. 근데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가득 찬 형용사. 그 뒤에 of를 쓰는 거야. 하지만 의미는 어떻다?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be 논 다음에 to를 쓸래, for를 쓸래, as를 쓸래. 자, to는요, 어떤 대상에게 알려졌는가. 그 다음 for는요, 얘가 알려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알려진 이유, 특징. 그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s는 어떤 자격. 그래서 해석도 to 다음에 대상에 오면은 누구누구에게, for 다음에 어떤 특징, 유명해진 이유, 특징이 오면 무엇 무엇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as 다음에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 오면은 뭐뭐로써 알려졌다. 이렇게 해석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be made 같은 경우도 of냐 from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재료를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of, 재료를 알아볼 수 없으면 그러면 from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얘문 바로 볼게요. 먼저 얘부터 볼까요? 자, 학원 의자 떠올리십시오. 우리 학원 의자. 딱 봐도 누가 봐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this chair is made of wood예요. 이렇게 이 의자는 또는 이 책상은 무조건 나무 결이 막 보여. 그러면 나무로 만들었다는 재료를 알 수 있잖아. 그럴 때는 is made of 쓰셔야 되고요. 자, paper is made from trees예요. 자, 여러분, 흰 종이. 우리 복사용지 봐봐. 그거 보자마자 종이 거기에 종이라는 재료가 보여 얘들아? 안 보이죠? 물론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보자마자 이게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보고 나무인 줄 알아. 뭐 합성섬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모를 때는 from을 쓰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아까 be 논 다음에도 to냐, for냐, of, as냐 요게 다르다고 했죠? 자,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to. 어떤 특징으로 유명하냐? 알려져 있냐? 친절함으로. 그다음에 어떤 자격, 신분으로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해석을 조금씩 이제 우리말에 맞추다 보면 그런데 뒤에 오는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여진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수동태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수동태 만들어지는 것만 봤어요. 그럼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목적어가 오는 문장만 수동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앞서서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주어, 동사만 오거나 아니면 뒤에 보어를 쓰는 몇 형식, 1형식,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왜?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는 애초에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서요. 그럼 그런 대표적인 동사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happen, occur, 일어나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arrive, 도착하다. 속하다. 소속되다. 자, 이 말들은요. 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주어가 일어났다, 주어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주어가 도착했다, 주어가 어디에 소속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애초에 이런 BPP 형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써요. 아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란 건 나 목적어 있어요 라는 거야. 그런데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면 얘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자, 중요한 특징인데요. 수동태에서요, 이 동이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이 동사만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다. 동사만 수동태 가능. 이렇게 필기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소유, 이건 동작이 아니잖아요. 상태, 뭐 닮았다, 포함되어 있다, 부족하다. 이건 어떤 움직임 동작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애초에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made, is resembled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밖에 쓸 수 없다. 나는 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그의 아빠를 닮았다. 애초에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꿔도 의미 자체가 너무 이상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동사들을 너무 헷갈려 하실 겁니다. 장담컨대. 진짜 많이 헷갈려 할 거고, 그래서 외우셔야죠. 근데 이거 한번 외우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꿀입니다, 꿀. 자, 그럼 먼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은요,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자동사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를 쓸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무엇을 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자동사 rise를 한번 봅시다. 얘는 3단 변화가 rise, rose, risen. 자, 그런데 타동사는 발음이 좀 달라요. raise예요. rise가 아니라 raise. raise, raised, raised. 어때요? 규칙 변화죠. 자, 그 다음에 lie. lie는 여러분 거짓말 말고 주어가 눕다, 주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자동사 의미도 있어요. 이때 얘는 불규칙이라서 lie, lay, lain. 자, 그런데 타동사로 가면요. 이 과거 동사가 타동사의 원형이야. 그리고 얘는 laid, laid의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거 아마 제일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주어를 눕히다, 주어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fall은요, 여러분 주어가 넘어지다 또는 주어가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 자, 얘도 불규칙이라서 fall, fell, fallen이에요. 그런데요, 이 fell이 타동사가 되면 또 원형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 목적어를 넘어뜨리다가 돼요. 그리고 얘 변화는 또 규칙이야.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 막 붙이셔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진짜 고등학교 영어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왜 헷갈리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was risen, was rain. 요거 수동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초에 이 표현이 없어. 그럼 보세요. 그녀는 길러졌다. 어디에서? 또는 키워졌다. 어디에서? 도시에서.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한 건 뭐뿐이다? 타동사뿐이다. 자, 그리고 아기가 침대 위에 눕혀졌다. 이것도 수동태죠. 자, 수동태는 뭐만 된다고? 타동사만 된다고. 그래서 was laid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 보시면 폭풍우가 넘어뜨렸다. 무엇을? 나무를. 요거는 능동태네. 요 능동태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tree가 주어로 가고요. of storm은 by a storm이 되었어요. 그럼 동사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fell, felled, felt잖아요. was, felt, felle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 확실히 외우시고요. 반드시 문장 해석해서 어떤 의미가 적절한 것인가, 어떤 동사를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동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have to 보도록 하겠습니다.